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보영입니다. 오늘은 기업 인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 컨설턴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정과팀장입니다. 중소기업의 여신과 기술 인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기업 인증이라는 게 더 생소한 것 같거든요. 기업들이 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증은 사실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증의 종류로 따져보면 특허가 있으면 이 회사는 뭔가 남들과 다른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갖고 있구나 이해가 되죠. 그다음 벤처, 정부로부터 이런 벤처로 인증을 받았다는 건 이 회사가 성장성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또 인정을 받는 거죠. 이노비즈, 메인비즈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서 회사의 시스템을 잘 갖췄구나 이렇게 이제 경쟁력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ISO는 뭐 국제 규격, 뭐 부품이라든가 생산에 관련된 규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재 부품을 하는 산업이다, 뿌리 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성 기업 인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이 분야에서 아니면 이 내용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이제 인증해줬다. 이런 게 확실히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인증을 갖고 있으면 혜택이 많이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벤처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을 만든다거나 연구소 만드는데 토지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라든가 또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회사가 이익이 나더라도 법인세 감면이 있다든가 네. 또 아니면 뭐 어떤 병역 특례 요원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흔히 이제 기술 인증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력에 대해서 갖추신 대표님들께 전폭적으로 이제 좀 지원을 드리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 이상의 기술은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게 무슨 뭐 기술이 변변치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해외라든지 국내에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판로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세무조사가 만약에 나왔을 때는 크게 이제 메인 비즈는 4년 그리고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7년이 세무조사가 유예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영에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실 때 여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표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지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증은 약간 자격증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증을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시면서 우리 회사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의 절차는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기업의 발전 계획을 이제 컨설턴트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발전 계획상에서 회사에 필요한 인증들이 무엇인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적합한 인증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협의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청해서 인증을 획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에는 없었지만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사후 관리예요. 그래서 이 사후 관리까지 5단계로 인증에 대한 어떤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을 잘 받기 위한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인증 역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것과 함께 그 회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 인증 받으시는 목적 자체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혜택에 집중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인증이 효과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 2가지 사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특허예요. 특허 있으면 좋다. 네. 특허 있으면은 내가 배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특허를 계속 내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특허가 회사에 도움이 되려면 이 특허를 통해서 진짜 회사에 생산하는 제품을 만드는 그 기술이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특허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특허가 실제로는 우회라고 해서 네. 이 특허에 걸려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얘와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는 게 있다고 네. 하면 이 특허가 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내세요. 네. 근데 특허 한 번 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근데 이 변형된 게 원래 특허하고 또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 또 내세요. 그래서 같은 제품 하나 만드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최고로 많이 낸 분은 6번까지 내신 분을 봤어요. 같은 특허를.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를 못 받는데 굳이 특허를 낸다? 제가 봐선 그거는 좀 과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특허 같은 경우도 실제로 기업의 매출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데, 기술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지 먼저 분석하고 필요할 때 특허를 취득하시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처 같은 경우에도요. 벤처 혜택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혜택만 보고서 벤처 인증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벤처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벤처 유효기간 될 때까지는 그냥 신청해서 인증받았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혜택 받을 걸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토지를 구입한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근데 인증 기간이 딱 만료가 될 때쯤 해서 이제 뭔가 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려고 봤더니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내가 인증 갱신해야 되는데 연장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잊어버리셔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장하는 것도 실제로 벤처 같은 경우는 새로 내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절차가. 근데 예전에 쉽게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된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데 본인은 벤처를 갖고 있었고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토지를 덜컥 계약을 했는데 아무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받으시려면 방향을 먼저 분명히 설정하시고 이게 정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라는 걸 분명히 판단하셔서 미리 준비해서 필요할 때 딱 획득하셔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매출과 관련이 없는 특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대표님께서 기술 인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로드맵을 한번 짜보시고 어떤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어떤 기술을 가지셔야 될지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기술 인증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인증을 한 번만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 관리까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후 관리가 왜 중요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인증은 다른 것과 달리 사후 관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게 우리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지나면은 못 쓰는 거죠. 다시 재취득을 하거나 갱신을 해야 돼요. 면허증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증도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따기가 처음 따는 거하고 똑같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인증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연구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혜택을 받고자 만드셨는데 매월 자기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 일지를 써야 돼요. 연구 일지를. 계획서 쓰고 일지 쓰고 그다음에 사후에 그거를 다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갱신이 되는데, 만들 때는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할 사람도 별로 없고 연구도 안 하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혜택만 보고 1년 후에 이게 연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새로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다가 탈락한 기업이 또 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라는 건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정말로 이 인증이 필요하다면 계속 사후관리가 되겠죠. 그런 게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누가 할 건지도 명확히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그게 불분명하다고 하면 사실은 인증 받아도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후관리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뭐 연구소라든지 어떤 인증이라도 때가 되면 사실 대표님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챙기셔도 사실은 놓칠 이유는 없는데, 왜 사후관리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요 견지에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기술 인증이 사실 세제 혜택이 결부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25%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차감이 됩니다. 벤처엔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50%에 취등록세가 75%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에서 이제 혜택이라는 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허울로 만드신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정작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 조사가 나왔을 때 대응 못 하시죠. 네. 그래서 사업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막연하게 이제 한다기보다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은 이런 대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월히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조금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증에 대해서 어려워했던 대표님들이나 인증을 받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유익한 소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